안녕하세요. 양지향교 해설을 맡은 해설사 윤혜란입니다. 자, 이 향교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조선시대에 나라에서 세운 학교입니다. 자, 이 향교는 전국에 360여 곳이 있었는데 지금도 234곳이 남아 있습니다. 이 용인에는 두 곳의 향교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이곳 양지향교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조선 중종시대에 처음 만들어졌고요. 여러 번 고쳐 지었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양지향교를 한번 둘러보실까요? 자, 여기 비석이 보이죠? 이 비석의 이름은 하마비입니다. 말에서 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존경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문이 보이시나요? 자, 홍살문입니다. 자, 붉은색은 나쁜 귀신을 몰아내고요. 위에 꽂혀 있는 살은 나쁜 운을 삼지창이나 화살로 공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신성한 곳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된 문이죠. 자, 그러면 저를 따라 저기 있는 커다란 나무를 보시겠어요? 자, 시원한 그늘을 만들고 있는 저 나무는 300년 된 느티나무입니다. 저것을 심은 사람은 이곳에 부임한 양지 헝감이라는데요. 이 관청의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치를 보호한 이 향교와 상당히 가깝다는 걸 느낄 수 있죠. 자, 향교는 관청이 관리했기 때문에 관청과 아주 가까운 곳에 지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개의 문이 있는 이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이 바로 양지향교의 정문인 외삼문입니다. 보통 이렇게 세 개의 문은 궁궐이나 아니면 관청의 정문으로 쓰였는데요. 자, 이곳 향교에 설치된 이유는 이곳에 모셔져 있는 공자님에게 예를 다하기 위해서 세워진 겁니다. 자, 그러면 저를 따라서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바로 은행나무입니다. 공자님께서 제자들을 가리킬 때 이 은행나무에서 가리켰다고 해서 이 서원이나 향교 같은 학교에 많이 심어졌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나무는 향나무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이곳 향교에 향나무가 있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공자님께서 직접 이 향나무를 심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리학자의 공간에서는 이 향나무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앞에 세 개의 건물이 보이시나요? 자, 맨 왼쪽에 있는 이 건물이 바로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명륜당입니다. 자, 이 향교에는 보통 앞쪽에 명륜당 공부를 하는 곳이 있고요. 뒤쪽에 제사를 지내는 대성전이 있습니다. 이 양지향교도 상당히 오랫동안 이 명륜당과 뒤쪽에 제사를 지내는 대성전이 있었는데 2012년에 이곳에 발굴 조사를 했더니 건물터가 발견되어서 이 양옆에 있는 두 개의 건물을 새로 복원하여서 현재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두 개의 건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 두 개의 건물 중에서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양지향교에서만 특별히 볼 수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자, 어떤 건물일까요? 자, 맨 왼쪽에 있는 바로 공사청입니다. 저 공사청에서는 선비들이 모여서 의례나 풍습을 이제 배우기도 하고 또 연구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 가운데 있는 저 조그만 건물은 무엇일까요? 자, 이 향교에는 학생들이 이곳에 머물면서 공부를 했는데요. 학생들이 머물던 기숙사입니다. 그래서 저곳을 동제라고 부르는데 원래 이 안에는 동제와 서제 두 곳의 기숙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서제는 복원되지 못하고 현재는 저렇게 동제만 복원된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곳에서 조선시대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조선시대에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초등학교는 바로 서당입니다. 서당은 천자문 같은 기본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조선의 중고등학교는요? 바로 이곳 향교입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유교를 건국 이념으로 삼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유교를 널리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나라가 앞장서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한양에 세운 중고등학교가 바로 사학이고요. 지방에 세운 중고등학교가 바로 이곳 향교입니다. 자, 이 향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대부분 과거 시험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성균관에 들어가는 걸 목표로 삼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나라에서도 이곳에 있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혜택을 주었는데요. 기숙사비, 이게 묵는 기숙사비도 무료였고요. 교육비도 무료였고요. 그리고 군대 의무도 면제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시대의 대학교는 어디일까요? 자, 바로 성균관 대학교, 성균관이었습니다. 자, 이 성균관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죠. 과거 시험인
사마시에 합격한 사람들만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자, 성균관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유생이라고 불렀는데 이 유생들은 상당히 엄격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자,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시험 점수보다도 출석 점수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이 출석 점수를 위해서 이 성균관 유생들은 이제 특별한 출석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바로 식사회수입니다. 이곳에도 기숙사가 있지만 성균관에도 기숙사가 있어서 이 유생들은 무조건 기숙사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와 저녁 식사를 한꺼번에 합쳐서 1원점이라고 했는데 300원점 이상을 받은 사람만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습니다. 자, 이 성균관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이 조선시대에 높은 관리가 되었고 또 새로운 나라를 이끄는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곳 양지향교는 어땠을까요? 자, 이 양지향교는 수백 년 동안 이 교육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다가 이제 과거 제도가 사라지고 그리고 신식 교육기관이 생기면서 이 양지향교의 교육적 기능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이곳의 지역 유지들이 이곳에 추양의숙이라고 부르는 신식 학교를 세워서 학생들을 공부시켰습니다. 그 학교가 지금의 양지초등학교입니다. 양지초등학교는 용인에서 가장 오래된 초등학교죠. 최초로 세워진 초등학교고요. 그리고 나서 광복 후에 자, 이곳에 또 신생학원이라는 걸 세워서 중학교에 가지 못한 학생들에게 중학교 과정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봉중학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사를 지내는 곳인 저쪽 대성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앞에 있는 세 개의 내산문을 통과하면 이렇게 대성전이 나옵니다. 이 대성전은 이 양지향교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면서 조선시대에 남겨진 유일한 조선시대 건물입니다. 자, 이곳에서는 8월 달에 아주 큰 제사인 석전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곳에는 어떤 분들이 모셔져 있을까요? 자, 공자를 비롯한 중국의 성현들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교 성현 18분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분들 모두가 유교 발전에 아주 큰 기여를 하신 분들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양지향교를 둘러보았습니다. 이 양지향교는 수백 년 동안 학문 교육의 요람이었으며 또 용인 정신 문화의 산실이기도 합니다. 자, 이곳에서 양지초등학교와 용동중학교가 탄생하기도 했죠. 자, 이곳에서는 아직도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런 노력 덕분에 향교서원 활용 분야에서 4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전통 문화 학교를 개설해서 다양한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곳에 참여해서 여러 것들을 배우신다면 옛것에서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옹고지신의 정신을 살릴 수 있겠죠. 자, 이상으로 양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